안녕하세요. 네, 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가 그 작업을 했었던 STM32 MP135 보드, 이 보드를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할 때 기본적인 이제 세팅, 그러니까 부트로더를 업데이트하고 이 부트로더를 통해서 펌웨어를 실행하는 그런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깅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보드는 이거죠. STM32 MP135 GFX 보드인데 이게 요 MP32 MP135는 MCU가 아니고 이제 MPU죠. 코어텍스 A7인가요? 그 MPU인데 베어메탈로 저는 이제 베어메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펌웨어 작업을 이제 했기 때문에 뭐 리눅스를 올리는 게 이제 아니라서 AP급을 다루다 보니까 뭐 부팅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펌웨어 개발 환경이랑 일단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그 개발 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 펌웨어 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git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git 다운로드하는 요 사이트에 가서 git을 먼저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 깃허브에 바람 펌웨어 툴스 여기에 최신 릴리즈한 여기 윈도우용으로 이제 릴리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원하는 폴더에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이제 설치까지는 아니지만 환경 변수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고요. 재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펌웨어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T링크 디버거를 준비해서 보드에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드 전원을 넣기 위해서 USB 넣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JTAG 저는 V3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3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제가 만든 이 FS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irst Stage Bootloader라고 해서, 요 AP급은 일반적으로 내장 플래시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외부의 부팅용 메모리에, 작은 부트로더를 만들어서 걔를 내장 SRAM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걔가 실행이 돼서 걔가 실제 펌웨어나 아니면은 뭐 더 큰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 DDR 메모리에서 실행할 코드를 로드해서 실행하는 그 기능을 해주는데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FSBL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트로더는 유부트죠.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실행되는 부트로더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요 FSBL이라는 작은 부트로더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FSBL이 U부트 같은 이제 두 번째 부트로더를 DDR로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부트가 리눅스 커널을 로딩하죠. 근데 저는 이제 펌웨어이기 때문에 그냥 요 FSBL이 실제 펌웨어를 바로 로딩해주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소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깃허브에 요 저장소로 가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에 몇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펌웨어 폴더 안에 GFX FSBL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프로젝트 밑에 vs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vs 코드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면 vs 코드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vs 코드도 있어야겠죠. 예. 물론 그 vs 코드 없이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명령어들을 다 입력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은 것도 있고, 또 편집기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제가 압축을 풀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fsbl 폴더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prj 프로젝트 vs 코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죠. 그렇죠? vs 코드로 옆에 이제 소스 코드하고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이제 CMake 프로젝트로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처음에 뭐 CMake를 쓰기 위해서는 그 빌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컨피규어 과정을 처음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VS 코드에 태스크로 만들어 놨어요. 태스크로 여기서 이렇게 실제 태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터미널에 run 태스크. 그럼 여기 위에 그 현재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태스크들을 리스트를 보여줘요. 그럼 여기서 configure for win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configure를 이렇게 진행을 해줘요. configure는 빌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onfigure for win이죠. cmake s source는 현재 디렉토리, 그 다음에 빌드 폴더는 빌드, 그리고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어떤 빌드 환경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는 mingetw make 파일로 이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컨피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빌드를 진행을 해줘요. 여기서 다시 run 태스크에 빌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빌드가 됩니다. 이렇게 run 태스크 누르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태스크를 관리해주는 저는 여러 개 있는데 태스크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태스크 익스플로러, 얘를 설치를 하면 여기 왼쪽에 태스크 익스플로러 이렇게 탭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아까 빌드 했던 거 클릭하면 여기서 빌드를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클린도 있고요. 클린하고 빌드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콘으로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면 FSBL 이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거를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eMMC의 FSBL 이미지가 이제 있으면은 이거를 내장된 이 CPU 안에 내장된 부트 코드가 그걸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 이게 정상적인 그 이미지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더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헤더를 붙이는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헤더를 붙이는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미지 fsbl이라는 이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빌드 폴더에 바이너리 파일만 있죠. 이렇게. 그쵸? 이 상태에서 run 태스크, 익스플로러 쟤를 안 깔았을 경우에 이미지 fsbl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빌드 폴더 밑에 fsbl 퍼미어 stem32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요게. 그럼 이거는 요 바이너리에 헤더를 붙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다운로드 실행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태그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eMMC의 부트 영역에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트 코드는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롬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헤더를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라이트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CPU 같은 경우는 AP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부팅 메모리를 지원하잖아요. SD 카드로 부팅할 수도 있고, eMMC 할 수도 있고, 뭐 USB도 할 수 있고, 뭐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팅 그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eMMC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우선은 이 FS의 그 이미지를 그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하는 거를 이 FSL 펌웨어가 다운로드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BL을 ST링크를 통해서 바로 SRAM으로 실행을 시켜 놓고 이제 거기서 그 eMMC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eMMC로 이제 라이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행되는 건 SRAM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ST링크로 이 FSBL을 SRAM으로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트 모드를 디버깅 모드로 변경해야 됩니다. 예, 요거를 예. 그래서 여기에 딥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딥 스위치를 화면상에 보는 것처럼 2번, 1번, 0번, 1번은 로우로 하고 2번만 1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디버깅 모드로 부팅을 해줘요. 지금 다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번만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리셋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디버깅 모드로 부팅이 된 거예요. 부팅이 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요 FSBL 펌웨어의 디버깅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 SRAM을 선택을 하고요. 얘를 런을 해요. 런을 하면 디버깅 시작되면서 이제 SRAM으로 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이 실행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메인이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고 여기 주소를 보면은 램 주소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는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안에 그 펌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중에 DDR에서 실행할 펌웨어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런을 하게 되면 바로 펌웨어가 실행이 돼 가지고 FSBL을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이미지가 없는 상태는 괜찮은데 지금은 제가 FSBL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B1 버튼 요거를 이제 누르고 있으면 펌웨어 점프를 하지 않고 그냥 FSBL을 실행하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LED가 빠르게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면 FSBL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FSBL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FSBL을 eMMC로 다운로드를 해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테라텀을 이용해서 Y모뎀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loader eMMC 0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테라텀을 띄운 다음에 네, 지금 FSBL로 실행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loader eMMC 일단 로더 명령이 뭐가 있나 보죠. loader eMMC add 어드레스는 0.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Y 모뎀으로 데이터를 기다립니다. C가 3초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30초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여기 파일에 트랜스포 Y 모뎀 샌드 선택을 해서 아까 그 빌드한 GFX
FSBL 이미지 파일을 여기 빌드에 이렇게 FSBL 펌웨어 S1030 있죠. 얘를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타임아웃이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더 emmc 0 이렇게 하고 y모뎀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거는 eMMC에 FSBL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디버깅 하는 거는 멈추고, 이걸 멈추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됐다고 해서 바로 리셋을 이제 하게 되면 디버깅 모드로 지금 부팅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eMMC에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eMMC 부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eMMC 부팅을 바꾸기 위해서는 딥 스위치를 이렇게 1번만 하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번만 ON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1번만 해서 1번만 해서 리셋을 누르면 근데 지금 제가 펌웨어가 있기 때문에 FSBL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B1을 누르고 리셋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eMMC에 있던 FSBL 펌웨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BL을 강제로 실행하는 거는 이 버튼을 누르고 리셋을 한다. 이거 안 누르고 하면은 지금은 펌웨어가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 이후 다음에 할 게 이제 요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FSBL을 통해서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게 돼 있고요. 자, 이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펌웨어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해야 되죠. 빌드도 FSBL하고 동일합니다. 방식은 펌웨어에 GFX 여기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이걸 열고 아까 한번 해봤죠. 터미널에서 런태스크에 컨피규어를 한번 합니다. 이거는 요 빌드 폴더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런태스크에 빌드. 이렇게 빌드를 하면 빌드 폴더에 바이너리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럼 요 바이너리 파일을 FSBL을 통해서 다운로드 해주면 돼요. 그래서 FSBL에 펌웨어 다운로드 하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트 명령인데 부트에 다운 명령이 있어요. 요걸로 다운로드하고 점프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부트 명령어 중에 부트 다운 이걸 하고 다시 트랜스포 y모뎀 샌드 여기에 아까 펌웨어의 빌드에 이번에 그냥 바이너리 파일 얘를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죠. 이게 파일이 커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eMMC에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eMMC 주소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됐죠. 그럼 아직 이제 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트 점프를 하면 이제 다운로드한 요 펌웨어를 DDR로 복사를 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그래서 얘를 엔터 치면 지금 LED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LC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LCD까지 동작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로그를 보면은 부트 점프를 하면서 DDR로 복사를 하고 점프를 하면서 이제 펌웨어가 실행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펌웨어가 동작되는 상태예요. 이건 DDR에서 현재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LCD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LCD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LCD가 동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CD 터치 그러면 이렇게 터치도 잘 상당히 빠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잘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매번 이런 그 펌웨어를 빌드하고 나서 빈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종 제품 뭐 저기 배포할 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실제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장비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DDR로 펌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링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FSBL이 반드시 그 지금처럼 다운로드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FSBL이 여기에서는 DDR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스를 만약에 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빌드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럼 다운로드 탭에 가서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SRAM이 있고 DDR이. 근데 지금 보면은 SRAM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DDR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DDR을 선택을 하고 런을 합니다. 디버깅을. 그러면은 얘가 DDR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줘요. 근데 DDR로 다운로드 하기 전에 FSBL이 먼저 실행이 되면서 이 DDR 메모리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펌웨어 없이 만약에 이렇게 DDR로 다운로드 시도하면 실패를 해요. 왜냐면 DDR이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메모리를 보면은 C0 이렇게 시작하죠. DDR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run 하면 동일하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LCD 테스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멈췄다가 run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일반 MCU보다는 조금 사용하기 이제 까다로운 요 STM32 MP135 요 보드를 초기에 이제 세팅해서 디버깅하는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